사실 풍경이라고 어떤 대상을 정의를 할 때는 거기 이제 인간의 시선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씌워진 거죠. 똑같은 자연의 모습이라고 그러더라도 인간이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관점으로 그 경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더더욱이 이제 뭐 도시 같은 현대 환경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 풍경보다 그런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. 우리가 사는 공간, 풍경에 관심이 많은 화가 권기동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작가님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. 네네. 이거 작업실이 학교에 있나 봐요? 예, 뭐 여기서 뭐 제가 작업도 하고요, 뭐 공부도 하고요, 또 뭐 가끔씩 뭐 학생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입니다. 시간을 알차게 쓰시려고. 뭐 알차게 쓰는 것보다도요,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지속하는 거예요. 그게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선생님, 그럼 요즘은 어떤 작업하고 있는지? 뭐 요거 이제 벌써 한 10수년도 지난 것 같은데, 네네. LA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었던 때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타코 파는 패스트푸드 트럭인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전경들이 너무 재밌어 보여갖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한 장 찍어놓은 사진인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뭐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그림으로 회화로 그죠 번역이 됐다고 그래야 될까요? 그렇게 된 거죠.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딱 특정 짓고 하는 선생님만의 뭐 이유가 있는지? 현대도시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이 있잖아요. 네네네. 주로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소비하는 공간이 제일 중요한 공간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파크 같은 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뭐 여긴 오로지 이제 소비하고 즐기기 위한 그런 공간이죠, 그죠? 이 캐릭터는 심슨에 나오는 그 범블비 아저씨인데 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. 뭐 애니메이션 보셔도 알겠지만은 이분 이제 심슨 옆에 사는 이웃인데 그리고 뭐 사회에서 실패하고 되게 이제 의기소침한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이제 거대한 조형물 같은 게 있고 또 그 밑에서 이렇게 뭐 음식도 먹고 또 오후를 이렇게 뭐 즐기는 뭐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 되게 좀 부조화스러우면서도 재밌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놀이동산이라든가 약간 그런 데 보면 일상적인 거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. 그렇죠. 그 현재 공존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느낌. 네. 우리 일상이라는 게 일종의 이렇게 반복인데 뭐 똑같은 일상만 반복이 되면 사실 이게 삶을 이렇게 지탱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? 그쵸. 가끔씩 이제 즐김의 장소 같은 거, 뭐 일탈의 장소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뭐 이런 테마파크나 그런 데 갈 시간 없는 분들은 뭐 쇼핑몰이나 뭐 그런 데가 약간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같은 느낌? 그렇죠. 그런 데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뭐 고통이라거나 뭐 아픔이라거나 그런 건 없는 세상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행복하고 즐거움만 이렇게 가득한 세상이고 디즈니 세상처럼. 맞죠. 그런 데 대해서 또 뭐 비판적으로 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저거는 이제 뭐 가짜 행복이다.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게 가짜라고 그래도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 좀 뭐 위안을 주고 이렇게 좀 뭐 팍팍한 삶에 뭐 조금의 이렇게 뭐 윤활유라고 그럴까요? 뭐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게 왜 부정적으로 뭐 느껴져야 되는지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 그런 관심 같은 것들이 저쪽 이 그림은 테마파크는 아니고요. 쇼핑몰입니다. 쇼핑몰? 예, 몇 해 전에 이제 그 애리조나의 레지던시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 있었던 커다란 이제 뭐 쇼핑몰입니다.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가짜죠. 옛날에 뭐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. 사실 이것도 전부 다 가짜의 장소들인 거죠, 그죠? 뭐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즐기는 모든 분들이 그게 이제 허구고 이제 가짜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뭔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는, 그러니까 이상의 세계로 좀 들어가는 잠깐 착각의 느낌? 약간 쇼핑몰이 좀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네, 뭔가 사람이 현실감 있게 눈에 딱 띄면 누가 사겠어요? 그렇죠. 뭔가 나 여기서는 뭔가 새로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. 그런 게 들어가야 지갑을 열 수 있고 그러니까. 그럼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꿈이나 이제 일종의 이제 환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
전 이제 뭐 환상이나 그런 게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. 그게 이제 일종의 기만이고 이제 뭐 일종의 뭐 도취 같은 거 수가 있는데, 근데 사실 그런 거조차 우리한테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. 예. 팍팍해서 어떻게 살아요?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? 네.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 공간이 또 이런 시간 같은 것들이 실제가 아닌 걸 알고 쇼핑몰이라는 공간에서 나와서 또 집으로 돌아가면은 또 뭐 각자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, 그래도 최대한도로 그 뭐 시간을 또 공간을 이렇게 뭐 즐기는 사람들이죠, 그죠? 보면 이제 전체적인 색감 톤이 또 눈에 네. 들어와요. 네네. 느낌 자체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파스텔 톤 느낌도 좀 네. 나는 거고, 그러니까 여러가 올라가가지고 나오는 느낌이라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탁해질 네. 수가 있는데,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상당히 그렇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. 사실 이제 뭐 유화라는 매체가 이게 뭐 두 가지 이제 효과를 다 그 뭐 낼 수가 있어요. 뭐 스칼라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투명한 그런 네네. 색감들도 있고, 또 이제 흰색이 섞여서 불투명한 그런 색감들도 있는데, 맑은 그런 색들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의 효과 같은 게 이제 쨍한 뭐 그런 느낌이 나죠. 근데 이제 오히려 흰색 같은 걸 많이 섞어 쓰게 되면은 시간의 이제 뭐 경과라고 그럴까? 태양빛 같은 것들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좀 바래고 이렇게 날아가 있던 게 이제 없어진 듯한 뭐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뭐 뭔가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뭐 소멸되고 그런 느낌들이요. 이 그림의 소재가 된 레지던시는 이제 사막 한복판에 있었어요. 아하. 그래서 저도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, 반경 한 뭐 100km 정도 외에는 마을이 없어요. 사막 가운데 뭐 수용소 같은 데였었는데, 더군다나 그때 여름에 갔기 때문에 보통 밖에 온도가 뭐 40도, 50도 정도가 됐어요. 그렇게 태양 광선이 강하다 보니 이제 모든 사물들이 이제 전부 다 뭔가 색이 바래고 그렇죠, 이렇게 그렇죠. 날아간 것처럼 네, 네.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런 데에서 시간에 이렇게 뭐 덧없음이라고 그럴까? 뭔가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사라져서 이제 뭐 없어진 그런 생각들,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림에도 이렇게 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 체험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닐까,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시간이 계속 켜켜이 쌓이는 느낌처럼 색도 점점 이렇게 좀 바래져가지고 약간은 그런 느낌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. 사실 색감들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또 그런 것들 안에는 존재의 사라짐이라고 그럴까? 그런 이제 감정들도 거기는 이제 같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일종의 뭐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가지는 뭐 어떤 뭐 대상에 대한 연민이라든가, 다른 말로 하면 뭐 향수도 되고 뭐 그리움 같은 것들도 되고 뭐 그런 것들도 그 안에는 같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색채들을 구사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았을까, 뭐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런 거 보면 이제 작업하시는 작가들 보면 방금 이런 어떤 색감이나 붓터치로의 그런 향수나 이런 거를 불러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대단하다고 보여요. 그런 부분들이.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향수라든가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자칫하면은 이게 좀 싸구려 감정이라고 그럴까요? 뭐 이제 좀 가벼운 그런 뭐 쪽으로 뭐 흘러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항상 보면 우리가 옛날은 좋았다고 뭐 이제 생각하잖아요. 네네. 뭐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과거를 이제 파는 건데, 전 뭐 그런 식으로 뭐 이거를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요.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더 근원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. 우리도 이제 뭐 여기 지구상에 존재했다가 뭐 언젠가는 또 사라질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 소멸에 대한 일종의 뭐 두려움이라든가, 또 이제 나 이전에 이렇게 여기 존재했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연민, 뭐 그리움, 뭐 그런 것들이 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.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조형물, 어떻게 보면 가짜 조형물인데 선생님이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림 안에서는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유토피아적인 느낌들이 더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 세계 안에서는 가짜라기보다는 이 세계 자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싸구려 감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, 그러니까 동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. 유토피아가 사실 이게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 아닙니까? 그러니까 거기도 일종의 뭐 환상적인 그런 성격들이 있고,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뭐 환상이라는 게 없으면은 삶이 지탱되는 끈들이 너무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. 뭐 사람은 뭐 누구든지 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죠. 흔히 뭐 사랑에 대한 환상도 있고, 뭐 어떤 더 나은 세계, 더 좋은 뭐 이렇게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환상도 있고, 또 실제로 그런 환상들 때문에
뭐 역사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싸워오고 또 희생도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?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실제를 떠난 그런 뭐 환상의 세계 같은 것들이 인류를 이렇게 좀 떠받들어 온 그런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.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그렇죠. 그러면 선생님은 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주변을 바라볼 때 약간은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이 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겠네요. 뭐 특별한 걸 맞춘다기보다는요. 이 작품들은 어떤 특별한 도시 속의 특별한 공간을 찾아가서 뭐 제가 포착한 거고, 또 다른 작품들은 일상 속에서 우연하게 이렇게 포착되는 또 그런 풍경들도 좋아합니다. 저는 이제 집이 이제 그 경기도 외곽에 살기 때문에 여기 출퇴근하면서 항상 이제 왜 경기도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네네네. 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양주를 지나게 되고 거기 이제 삼패 사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또 가끔씩 이제 그 위를 지나다니는 헬기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회적인 뭐 세련됨하고 또 어떤 그런 뭐 군사적인 뭐 위협이라든가 일종의 뭐 폭력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공존하는 장소가 이제 외곽이기도 해요. 그래서 또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쳤는데 그 공간 안에서도 상당히 스펙타클한 느낌들이 있었네요. 뭐 여러 가지가 뭐 어쨌든 뭐 같이 이렇게 뭐 혼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작업하고 있는 뭐 항공관 이제 갑판의 일부인데 이 항모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 한 번씩은 온 적이 있는 군함들이에요. 가끔씩 우리가 이제 막 북한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막 군사적인 뭐 긴장감이 올라가게 되면은 부산에 항상 이렇게 칠함대에서 무력 시위하느라 항공모함도 한 대씩 와서 거의 정박하고 그래요. 그런 어떤 뭐 우리 일상 속에 이제 뭐 내재된 불안감이라고 그럴까?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안락함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소비가 주는 뭐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 뭐 그게 또 언제 또 이렇게 쉽게 깨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을 같이 안고 있는 거죠. 선생님 혹시 공군 나오셨어요? 아닙니다. 복장도 약간. 근데 여기 인물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? 이 친구는 이제 그냥 일상 속에서 이렇게 발견된 이제 뭐 여학생인데 뒤쪽에 있는 이런 반대되는 이미지라고 그럴까요? 그런 뭐 군사적인 뭐 어떤 위협 같은 거하고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또 그런 뭐 일상 속의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배치시켜 봤어요.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안락함, 행복함 그런 것들하고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뭐 삶 속에는 언제든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수학여행 갔나 나는? 뭐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죠. 이제 뭐 견학 예. 뭐 그런 느낌? 또 이제 뭐 이런 뭐 군사적인 시설들이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되기도 합니다. 폐 선박 같은 경우도 지금 한강에 보니까 네, 그 한강에 좀 가다 보면 서울암공원이라고 맞아요. 군함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생뚱맞긴 하지만 안락한 환경 속에 있으면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또 한편은 좀 약간 환상적인 느낌?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이라는 이렇게 장소 또 뭐 대한민국이라는 장소가 역사나 이야기들이 이제 막 역동적이었었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이게 뭐 도저히 이렇게 뭐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. 선생님 그림 소재로 많이 이제 좀 글쎄요. 뭐 그것도 한번 뭐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. 선생님 저기 제가 아는 인물 같은데 이소영. 예, 맞습니다. 여기 약간 선생님 풍경 같은데 여기. 예, 저기 저 책상 위에 그렇죠. 그 풍경입니다. 모니터고요.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지금도 좋아하고 옛날에도 좋아했어요. 그리고 뭐 유년 시절에 저 브루스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그 시대에 이렇게 뭐 아이콘이기도 했고 유독 그때 보면은 일찍 이제 요절한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잠깐 이렇게 뭐 존재했다가 이제 뭐 사라진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럴까. 뭐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이미지는 또 계속 오래 이렇게 뭐 여운이 남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영화 같은 것들이 이제 회화하고 문법은 다르지만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4촌 정도 된다고 그럴까? 뭐 그런 생각이고 또 제가 이제 뭐 이런 그림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많은 또 참고가 됐던 분이 이분인데 데이비드 린치 감독입니다. 그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작고하셨었죠. 그래서 이분이죠. 네네네. 뭐 일종의 뭐 오마주의 의미로 한번 작업해 볼까 하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뭐 이분 영화 속에서는 이게 뭐 초현실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 좀
뭐 기괴하다고 그럴까? 뭔가 이게 환상적인 초현실성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평화로운 그런 날들을 갑자기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뭐 깨트리는 뭐 그런 아주 낯설고 이제 생경한 그런 이미지들로 이제 가득 찬 뭐 또 그런 영화들 많이 만드셨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제 작업에도 뭐 간접적으로는 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고요. 재밌는 거는 이분은 원래 미술을 회화를 전공하신 분이에요. 회화를 전공하셔서 영화 감독하면서도 이제 자기 작업을 또 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뭐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영화는 이제 움직이는 페인팅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걸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또 그걸 또 제 나름대로 다르게 이렇게 한번 뭐 해석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긍정적인 이제 뭐 효과라고 그럴까요? 그런 걸 많이 줬죠. 그러면 스님 좀 더 깊은 얘기를 네. 앉아서 좀 하면 어떨까요? 예, 그 뭐 그렇게 하시죠. 네. 저는 그 정말 모르겠어요. 예술이 정말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술의 어떻게 보면 쓸모 없음이 오히려 이제 우리들한테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단초라고 그럴까요? 일종의 뭐 키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.